증인은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수방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죠.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증인 대국민 담화 직후에 김용현 장관이 주재하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참여하였죠. 네. 그 부분은 대답하셨고, 그러면 그 회의에서 김용현 장관이 수방사령관인 증인에게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고 했죠. 그건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그럼 당시에 회의에서 김용현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수방사는 이상 없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은 사령관은 먼저 나가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기존에 하달했던 증인의 임무를 실시하라고 했던 것으로 기록상 확인이 되는데, 김용현 장관이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갑 제15호증의 2 보도 참고자료 4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12월 2일에 휴대폰 메모장에 의명 행동화 절차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이 메모를 작성한 사실이 있죠. 이것은 증거로 채택된 내용입니다. 김용현 장관의 지시로 이 메모 작성하셨죠. 이것도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재판 때 이것에 대한 정확한 배경을 설명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증인의 형사재판이 아니고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입니다. 증인 국회에서 이 메모 김용현 장관의 지시로 작성하셨다는 거 인정하셨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이 메모에 보면 최초 부인님, 이 부인은 VIP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초 부인님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시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상황을 상정하고 이후의 조치사항 정리한 거죠.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3번 쪽에 흑복 및 안면 마스크 착용, 칼라 태극기 부착, 야시장비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이런 내용은 바로 다음 날인 12월 3일에 수방사 병력들의 출동 상황과 일치하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휴대한 물품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고요.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하셨죠? 그것도 여기서는 이유는 말씀 못 드리고 이것도 제가 오늘은 진술을 좀 거부하겠습니다. 공포탄 개인 불출하신 상황은 있죠?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공포탄 개인 불출했죠? 12월 3일 계엄과 관련돼서 불출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제가 먼저 소집을 시키면서 훈련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포탄을 불출하라고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연결이 돼 버렸습니다. 이 메모에서 본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국회 본관을 의미하죠? 여기서는 좀 말씀드리는 게 제한이 됩니다. 이 메모에서 대테러 대기부대를 선투입해서 본관에 배치하고 후속대 1개 대대 이상 투입하고 이 협력단, 국회 협력단을 말하는 거죠? 말씀드리는 것이 좀 제한되겠습니다. 국회 협력단 지원하에 구역을 3일 배치한다. 이 내용도 바로 다음 날인 12월 3일 밤에 증인이 취했거나 취하려던 조치와 동일하지요. 말씀드리는 게 제한됩니다. 이 메모를 보면 이 메모를 12월 2일에 김용현 장관에게 작성한 이후에 보고했죠. 그것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평생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이 자리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내용들을 모두 묵비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말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보다 떳떳하게 이를 밝히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길 아닙니까?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모든 진술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이 메모를 보면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미리 하달했다고 하는 임무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비상기염이 선포되면 이 보고 내용처럼 수방사 병력을 국회 본청에 투입해서 국회를 통제하라는 임무 아니었습니까? 이거라니까. 네. 예, 지금 이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사실 12월 2일 날 국방부 장관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오전에. 뭐였냐면 서울에서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수방사는 어떻게 절차가 되고 역할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4, 50분간을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그런데 장관님께서 또 전화 오셔서 야, 네가 말한 건 통합방위 절차가 다 알겠는데 야, 내가 머리에 다 안 들어오니 좀 정리해서 빨리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아마 오전에 어딘가 현장 지도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쳐서 보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통합방위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과 소통,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는 유관기관들과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 다음에 저희 자체의 통합방위 사태 때 매뉴얼에 맞춰서 제가 생각난 대로 쭉 정리해 본 다음에 빨리 보냈던 겁니다. 텔레그램으로. 그래서 근데 참 안타깝게 이게 12월 3일 날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작전 구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 다음 날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제가 비상계엄을 이해했을 때는 어떤 정확한 목적이라든가 또 어떤 과업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만 인식하고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건 군인으로서 야, 이러면 이 상황이면 내가 통합방위 항상 훈련돼 있던 그 절차대로 하다 보니까 거의 일치된 겁니다. 통합방위 매뉴얼에 비상계엄 선포 시의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비상사태로 돼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국민 담화를 선포하는 내용이 통합방위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또 장관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다가 국회라는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와 관련된다면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거는 저희가 통합방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모든 게 공론화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국회에서 발생하는 비상 상황을 특정해서 매뉴얼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네요. 작성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저한테 상황을 저희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고 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린 거였어요. 증인 김용현 장관에게 아까 그 메모로 작성한 서울의 국회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수방사가 조치할 상황에 대한 보고를 휴대폰 메모장에 작성한 이후에 또 본인의 휴대전화로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등을 검색한 사실이 있죠. 예, 이것도 그거를 작성하다 보니까 용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 도구가 이름 뭐지?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그 워딩을 넣을 때 문을 부수는 이런 단어를 썼더니 쇠지렛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쇠지렛대를 거기다가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증인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국회를 염두에 둔 수방사의 조치 상황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자 그 과정에서 문을 열거나 부수는 상황이 있을 것을 예정해서 이런 것들을 검색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이 자리에서 드리진 않겠습니다.